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덧셈은요 동료한끼리 해주면 됩니다. 2차항의 개수가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되고요. xy항이 2xy와 xy 더해주면 3xy가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1 더해주면 0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A 차집합 B는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순수한 A 이 부분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B에 해당되는 걸 빼줘야 돼요. 자, 2가 여기 있네요. 2가 빼지고 4가 있죠. 4도 이렇게 빼지고 6 빼지고 8은 뭐 없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3, 5가 되겠습니다. 1, 3, 5니까 원소의 개수는 3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소수 Z는 E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가 Z의 바일 때에 Z 플러스 I Z바의 값을 구하시오. Z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E 플러스 I입니다. E 플러스 I가 되고요. 더하기 I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 E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I가 곱해졌죠. 자, 여기에 지금 I가 곱해졌는데 자, 분배법칙 해주면 이거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랑 곱해주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2, 1 더하면 3이 되고요. i와 2i 더해주면 3i가 됩니다. 3 플러스 3i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을 풀어보면 x-2는요.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각각에 다 2씩 더합니다. 2씩 더하면 여기 x는 먹고 2 더해주면 마이너스 1, 2 더해주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정수의 개수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 다 세면은 7개.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는요. 마지막에서 처음 거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돼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도 7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두 점 마이너스 2,5와 1,1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직선을 구하는데 두 점이 주어졌죠? 두 점이 주어지면요.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게 좋습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x 증가량은 x값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줄게요.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3이 되고요. y좌표도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됩니다. 1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 직선의 식이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우리가 한 점을 할 때 식을 쓸게요. 한 점 1,1이라고 하면 x 빼기 공식을 써볼게요. x1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자리에 1, y도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자리에 1, 그 다음에 여기도 1 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고요. 이거 곱해주면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1을 더해주면 3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y절편은 3분의 7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약에 모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 있죠. ax 플러스 b 여기다 대입을 해도 돼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일단 b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쓰고요. 여기에 1,1을 대입합니다. y값 1, x값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b.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b값이 3분의 7 해서 구해지겠죠. 이상입니다.
등식, 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항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요. 항등식 풀이 방법은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2차항의 개수가 2죠. 이쪽에서 2차항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한 거예요. bx제곱이 2x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b 값이 2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은요, 여기서 1차항의 개수죠. 그럼 1차항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2가 나오고요. 이거 곱하면은 1이 나오니까 더해주면은 3x가 나오겠죠. 그러면 a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3 더하기 2는 5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연립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 1차 부등식이고요. 밑에는 2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은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6 넘기면 6이 되고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2차 부등식은요. 2차 부등식은요. 일단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구합니다.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이거 구해보면은 2차는 인수분해 볼게요. xx에 12죠. 그러면은 이거 8 나오려면 2, 6, 12 이렇게 되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 2, 6,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요 0이 되는 값이 2와 6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함수라고 보고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2와 6 그리고 이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럴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려면요. 자, 값이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2와 6의 사이값을 대입하면 돼요. 이 사이값 이렇게.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2와 6의 사이값이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면 3부터 6까지가 되겠네요. x는 3부터 6까지. 자연수니까요. 3, 4, 5, 6이 되겠네요. 합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더하면 10이죠. 이거는 8이니까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는 0, 2,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겁니다. 이것이 상수함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상수함수라는 건요. 치역의 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문제 보면은 x에서 x로 갑니다. 이렇게 x에서 x로 가고요. 0, 2, 4, 0, 2, 4인데 자, 이 치역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보면 자, f가요. 2보다 작을 때 볼게요. 자,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 0에 해당하겠네요. 0. 자, 0을 대입해 보면은 2가 나오죠. f 0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0은 2로 가요. 0은 2로 가.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상수함수 되려면 나머지 자, 2도 2로 가고요. 요 4도 2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2와 f4도 2가 돼야 됩니다. f2도 2가 나와야 되고요. f4도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를 여기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 대입했을 때 값이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 4 플러스 2a 플러스 b 요 값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겠죠? 4 대입해 보면은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요 값도 2.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빼볼게요.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빼면은 12가 되고요. 4a에서 2a 빼주면 2a b는 사라지고 우변도 사라지니까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을 자, 위의 식에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4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8 되겠죠. 우변 넘어가서 2와 더해주면 b 값은 10이 되겠네요. a, b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값 더하면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두 함수, 자, f는 x에서 y로 가고요. 그 다음에 g함수는 y에서 다시 x로 갑니다. 자,
자, 얘를 나타낸 것이다. g.f의 3, 그 다음에 g.f의 자, 역함수의 9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합성함수인데요. 3을 대입했을 때 먼저 f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을 대입을 해보면 3은 자, f 함수 가면은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되고 그 1을 지함수에 대입해요. 자, 1을 다시 지함수에 대입하면은 6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6이 돼요. 그리고 자, 이거는요.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각각의 역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9니까요. 자, 9를 먼저 g의 역함수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g가 이건데 역함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g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9를 대입하면은 9가 이렇게 가서 7이 나오고요. 자, 이 값이 7이 되고요. 7을 다시 f 역함수 대입하면은 f 역함수도 이렇게 가겠죠? 7을 대입을 해주면 6이 나와서 이 값은 6이 됩니다. 더하면은 12 이렇게 되겠죠. 또는요, 여기에 보면 이걸 한번 치볼게요. 이게 좀 g.f, g.f 똑같죠? 자, 요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f 가고 g 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자, f 가고 g 가죠? 결과적으로 3이 1을 거쳐서 6으로 가기 때문에 3은 6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6은 7 거쳐 9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9로 가고 9는 4 거쳐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거 무시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3은 6으로 가죠. 이렇게 되고요. 자, 역함수는 여기서 일로 가면 돼요. 9니까 9가 이렇게 가는 게 6이죠. 이렇게 해서 더해서 12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에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 특징은요. 원은 항상 이 중심하고 반지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직선하고 관계는 이 거리 가지고 봐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길면, 거리가 크면은, 이 반지름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만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리가 짧으면, 중심에서 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요. 반지름과 거리가 같아지면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과,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니까요.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1,0 요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요 두 점의 중심,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반지름 길이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은 2가 되고요. 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직선식은, 자, 요거죠.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자,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xy의 요 개수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공식에 의하면요. 그래서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자, 요 xy 좌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간 값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k. 0이 들어가면 0이죠.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과 2와 같아야 되니까요. 얘는 2. 쓴 다음에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양변에 루트 k제곱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우변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가 제곱할게요. 요거 제곱해주면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제곱해주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고, 자, 이거 우변으로 간 상태에서 제곱해주면 이건 4가 되고 얘는 루트가 벗겨지니까 4k제곱 플러스 4. 자, 그리고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넘기면 3k제곱. 4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4는 넘어가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k로 묶어보면 3k 마이너스 4. k 값이 0하고 여기선 3분의 4가 나오죠.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k는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 자, 이건 서로 다른 세실근 1,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오. 근이 하나가 주어졌네요. 1. 항상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요,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지금 k 값이 구해지겠네요. 그쵸? 일단 대입을 해서 구할게요. 1 대입하면은 1.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 1 대입하면은 4k 마이너스 4k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k, 4k, k, 6k가 되고요. 1, 1, 그럼 2죠. 빼기 3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 자, 우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겠네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k값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을 하고요. 이렇게. 다시 요식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x 세제곱에 이건 사라지니까 2창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우리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풉니다. 고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로 풀어요. 근데 근이 아까 1인 거 알기 때문에 x-1은 인수로 갔겠죠. 나머지가 자, 2차식이 되겠죠. 3차식을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간단한 거는 개수비교 이용하세요. x제곱이 돼야지만이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최고차항 보고 다음에 상수항이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게 상수항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돼야지 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만 알아내면 돼요. 여기는 여기서 2차항 계수를 봐도 되고 1차항 계수를 봐도 돼요. 2차항 계수는 지금 없죠. 0이죠. 2차항 계수 볼게요. 2차항 계수가 이렇게 곱한 거하고 여기와 여기 곱한 게 2차항 계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가 x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근이 자, 나머지 두 근이 여기서 나오겠죠. 알파, 베타가 이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2차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2, 3, 6 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x 값이 2와 마이너스 3. 자, 이 값이 알파와 베타. 뭐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해주면, 자,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5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다 할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무게중심이 원점이에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라고 했습니다. 1,2. 자, 여기에 BC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에 이렇게 제가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거리 같아야 되겠네요. 요쯤에 C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자,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 여기 A라고 하고 자, 이 무게중심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우리가 있을 때 자, 무게중심은요. 이렇게 중선을 이룹니다. 중선을 이었을 때 자, 만나는 점. 요 점이 무게중심이고요. 특징이 비율이 있죠. 2대1. 2대1. 이것도 2대1. 이쪽도 2대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면은 요 비율이 2대1이 돼야 돼요. 길이 B가 2대1. 우리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1,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은요. 자, x좌표 볼게요. x좌표가 1이죠. 1. 자, 1에서 이렇게 0까지 왔죠? 그럼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좌표도 볼게요. y좌표가 2에서 0까지 왔죠?
그럼 이쪽으로 또 2배만큼 가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또는 우리 뭐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요. 그럼 미지수로 두고 2대1 내분점이 뭐 0,0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있는데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자, p가 그랬죠. 주어입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요. 이 주어가 화살을 이렇게 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쏘면 진리집합이 화살 맞은 게 더 커야 됩니다. 자, 이거 진리집합을 p, 얘를 q 이렇게 보면 q가 이렇게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P,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거는 부등식 풀면 되겠죠? 자, 2차 부등식이고요. 일단 이거 해보면 완전 제곱 되겠네요. 일단 방정식처럼 근을 구하는 겁니다. 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작거나 같은 거는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죠. x 값이 3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네요. 범위가 안 나오고 그냥 x는 3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등식이 진리집합이 요 3을 포함하면 되겠죠. 이거 이제 절대값 풀어보면요. x-a가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값은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다 a를 더해보면 x는 a-2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돼요. 이거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부터 a-2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q고요. 자, 요 p에 해당하는 건 3이죠. 3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요 범위가 요 3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2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작거나 같고 a 플러스 2는 3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이거를 풀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보면은 넘어가면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을 풀어보면은 2가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 5, 최소값 1. 그 두 개 더하면은 6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 요거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x 빼기 a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뭐냐면 의미가 x와 a와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거리가 2 이내에 있으면 돼요. 그럼 아까 여기서 3을 포함해야 됐죠. 이렇게 3을 포함해야 되니까 거리가 2까지가 되려면 2 이내에 있으려면 여기서 이만큼 뺀 거와 이만큼 더한 거. 그래서 1과 5까지. a가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이하의 이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복소수 z를 이렇게 했습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z의 제곱이 실수,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요. 이 z는 뭐가 돼야 되냐면 z 자체가 실수가 되거나 순어수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자, 이거 만약에 모르면은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z를 제가 a 플러스 bi라고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곱을 해보면 자,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b제곱 되고요. 더하기 2배의 abi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요. 이 허수 부분이 이게 사라져야 돼요. 여기 사라지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ab가 0이 돼야 되는데요. a가 0인 경우가 뭐냐면 a가 0이면 이 순어수가 되겠죠. z는 bi만 나오니까 순어수가 되고요. b가 0인 경우는 a만 남으니까 이때는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이 일단 자, 실수가 되는 거 볼게요. 자, 실수가 되려면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실수 되려면 m 플러스 n 값이 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순어수가 되려면요.
순호수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m-n이 0이 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순호수가 되려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0인데 막 얘까지 0이 되면 이건 0 되겠죠. 0, 0이니까 실수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또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는 0은 아닌 거 이렇게 해볼게요. 더해서 4가 되는데 5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자연수 4가 되는 게 1, 3, 2, 2, 그 다음에 여기는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n이 0이라는 건 같아야 되겠죠. 자, 같은 두 수는 뭐가 있냐면 자, 1, 1, 2, 2, 3, 3, 4, 4, 5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이걸 만족하지면 안 된다고 했죠. 이 합이 4가 되면 안 돼요. 4가 되는 요 2는 안 됩니다. 이렇게 2가 되면 이게 실수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겹치는 게 또 없네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개수는 7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이 두 점 A, B가 있다. BP가 3인 점 P와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좌표평면에 나타를 해보면요. A가 마이너스 3,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B는 5,4. 여기 B가 있고요. BP가 3이라고 그랬어요. BP가 3이니까 B부터 P까지 거리가 3인 거죠. 그러면 이 B를 원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이 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원 어딘가에 이렇게 P점이 있으면 되겠죠. P점은 원 어딘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Q, X축 위에 어떤 점 Q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Q, QP.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보통 최소값은요, 두 점 사이에 어떤 최소다 그러면 이 선분, 요게 들어갑니다. 선분 개념이. 여기서 볼 때 또 원이 있죠. 원 위에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언제 되냐면 여기서 원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었을 때 요 길이보다는요. 요 삼각형보다는 이렇게 똑바로 간 게 제일 작겠죠. 거쳐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 반지름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는요. 이렇게 될 때가 가장 짧아지겠죠. 요 길이보다는 이게 짧습니다. 그리고 QP 길이는 여기서 QB에서 요 반지름 길이만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렇게 대칭 해석할 때, X축 대칭 해석할 때는 요 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A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어보면은, 대칭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AQ, QB나, 예를 들어서, A-Q, QB나 거리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에 최소를 구하라 그런 거면, A-부터 요 B까지 가는 거 있죠. 요거의 최소. 이렇게 선분이죠. 여기서 이 반지름만 빼주면은 A-에서 P까지 거리. 이게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B점의 좌표가 아까 5,4. 두 점 사이에 일단 거리를 구해보면요. X좌표가 마이너스 3부터 여기 5까지 갔죠. 그럼 이렇게 8까지 증가했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6 이렇게 되겠네요. 요 길이가 6대 8대 10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고, 뭐 3대 4대 5의 2배입니다. 10. 전체 길이가 10이고, 요 반지름 길이가 아까 3이었죠. 10에서 3을 빼주면 나머지 요 길이는 7. 그래서 최소값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요 식이요.
x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세 정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요. 제곱 있죠? 이거를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자, 어떤 2차식 일단 자, 어떤 2차식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차식도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로. 일단 어떤 2차식의 제곱이 된다. 자, 이걸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이 식이 지금 이거 플러스 a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전개시켜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짝을 지을 때요. 짝을 지을 때 여기 보면 제일 작은 수하고 제일 큰 수, 여기 제일 작은 게 x 빼기 8이죠.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짝을 짓고요. 나머지 두 개 짝을 지으면은 우리가 치환을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에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해주면 8 되겠죠. 이렇게 돼요. 나머지 두 개 이것도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4, 5, 20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있겠죠. 이렇게 짝을 지으면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짝을 지으면 이 부분이 공통으로 나와요. 치환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제가 대문자 a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a 플러스 8, a 플러스 20이니까요. 전개시켜보면 a제곱에 두 개 더하면 28a 이렇게 되고 곱하면은 160이 되겠네요.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이게 2차식 어떤 2차식의 제곱이 된다 그랬죠?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자 이거 a로 치환했죠? 이 값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이 요 1차 한계에서 요거 반의 제곱이 요 값이 돼야 되겠죠? 요거 반은 14고요. 14 제곱하면 196 이렇게 됩니다. 196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여기서 우리가 a 값이 36이 돼야 되겠네요. a 값 구했고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a 플러스 아까 요거 반 1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대신에 원래대로 아까 x제곱 마이너스 9x를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의 제곱이니까요. 이 안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해보면 x 27은 14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x 값이 2와 7 여기서 보면은 x 값 구하는 게 아니라 b와 c 구하는 거죠. 그러면 b 값이 마이너스 2 C 값이 마이너스 7 서로 바뀌어도 뭐 합은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36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 C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36에서 9를 빼주면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x 빼기 3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 함수 fx 곱하기 f의 절대값 x-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랬습니다. 자, 두 함수가 곱해졌네요. 일단 fx는 1차 함수 그대로 쓰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x-3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절대값 x-2는요. 요 x 자리에 요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값의 x-2. 그럼 여기가 절대값 x-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값의 x-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요거에 이제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우리가 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만 없다고 보면은 이거는 2차 함수죠.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 2에서 바뀌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볼게요. 자, 1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작을 때라고 할까요? 뭐 등호는 이쪽이나 아무데나 이렇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2보다 작으면요.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 가로값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은 x-3은 그대로 쓰고요.
요것이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뭐 마이너스를 묶어내볼까요? 이렇게 묶어내보면 여기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고 일단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볼게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고 해주면 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릴 때 보통 이거를 이제 완전적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된 형태도 그래프가 그리기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볼게요. 요게 이차함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될 거고요.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3. 그리고 위로 볼록이 이런 모양이 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이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죠. 그리고 정의역 범위가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뭐 1, 2라고 치면요. 요 가운데가 1이 되겠죠. 이럴 때가 꼭지점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럴 때 올라가고 요 2까지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 대입해보면요. 1 대입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니까 마이너스 3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4. 1일 때 값은 4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과 5죠. 3과 5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 가운데 있는 4에서 같겠죠.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연결이 됩니다. 한번 궁금하면은 이거 2일 때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2일 때 요 값과 요 값 대입을 해보면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4일 때 값을 구해볼게요. 4를 대입을 해보면 4를 대입해보면 이거 1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다항식 fx 플러스 3 빼기 fx는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식이요. 자, 이 식이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식 곱하기 qx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우리 보통 항등식은 개수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요거가 있기 때문에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1 대입하면 이거 0 되죠. 0 되고 1 대입하면 F4 마이너스 F1은 0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0이 되는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여기는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볼게요.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것도요.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이 식이 얘 곱하기 뭐 q-x 플러스 r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사라지고 f2가 나머지와 같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f2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넘어가면 F4와 F1이 같죠? F4와 F1은 같고요. 여기 또 넘어가 보면 이 F1과 F-2가 같아요. 이것과 F의 마이너스 2가 같습니다. 자, 여기 세 개 같죠? 우리가 함수에서, 다항함수에서 이렇게 함수 값이 똑같을 때 이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4일 때와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 1, 4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방식이라고 했죠. 3차 방식은 보통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요. 일단 뭐 그래프는 잘 모르더라도 어차피 요 값이요.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 여기 근이 되겠죠. 자, 근인데 x축이 만약 이쪽이다. 그러면은 요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요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축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근이다 그러면 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인수로 갖겠죠.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가 되고 1이 있으면 x 마이너스 1, 4가 있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이렇게 된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어떤 상수만큼 이거 일단 k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k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 값만 구하면 우리가 이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이용하겠습니다. f2니까요. 2를 대입을 해보면 2 대입하면 4 곱하기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는데요.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k 값은 5가 되겠네요. 여기 k 값이 5가 됩니다. 그럼 fx 구했죠? 그리고 문제가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요. 곱하면 8이 되고요. 더하기 5 하면 1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특징이 잡혀서 이렇게 풀었고요. 만약에 이게 뭐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x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서 b, c, d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정보가 마찬가지로 요거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고요. 요거 대입하면 식 하나, 요거 대입하면 식 하나. 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 b, c, d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3점, A는 2,3이고요. 이 점이 A점, B는 7,1, 7,1, B점, C는 4,5. 직선 AB 위에 점 D에 대하여 그랬어요. AB 위에 자, 점이 있는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일단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D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이 BC와 평행한 직선 요것과 평행한 직선 이 D를 지나면서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직선 AC와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 이 직선 AC와 만나는 점, 이 점을 2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의 넓이 비가 4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점 D의 Y좌표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ABC는요, 큰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AD는 요 삼각형이죠. 근데 넓이 비가 나왔어요. 넓이 비. 두 삼각형을 보면요, 지금 이게 평행하죠. 이게 평행하고 그러면 여기 뭐 다 동의각으로 갔겠죠. 이쪽도 동의각, 여기 공통으로 갔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 넓이 비가 4대 1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넓이 비가 있을 때 길이의 비는요.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 4는 2고 루트 1은 1이죠. 2대 1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길이 비가 주어진 경우에 제곱해주면 넓이 비가 돼요. 거꾸로 넓이 비가 주어졌을 때는 루트를 씌워주면 길이 비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 비가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가 2대 1이 되면 되겠죠. 일단은 요 D점이 만약에 A, B 사이에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그림을 이렇게 중점으로 오면 되겠네요. 중점 이렇게 해서 D점이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D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이때는 Y좌표는 A, 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A와 B, Y좌표의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럴 때 Y좌표 2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D가 이쪽 말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D가 이렇게 연장선에서 이 길이만큼 1로 가서 이 점이 D라고 해도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요것도 역시 닮음이 되고요. 길이가 2대1 되면 되니까 D점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까 요 길이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아까 3부터 2까지가 1이죠. 1만큼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점의 y좌표는 4가 되겠네요. 4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가 만약 이 바깥쪽에 있으면요. D점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더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뭐 이게 넓이비가 4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이 위치와 이쪽 위치. 그래서 y좌표가 하나가 2고 또 하나 4였죠. 곱하면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좌표 평면이 두 점, A는 K, 0, B는 0, K가 있다. 그려보겠습니다. A는 K, 0, 여기가 A고요. B는 0, K, 여기 좌표가 K입니다.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며 각 AOP와 각 BAP를 같게 하는 이걸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하여 점 P의 Y의 Y좌표의 최대값을 MK라고 하자 그랬어요. 이 삼각형이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 삼각형이 내부에 어떤 P가 있는데요. AOP는요. 자, AOP 이렇게 해주면 이쪽 각이 되겠네요. 자, 이쪽 각과 BAP 이쪽 각 세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타 요 각이 같은 거죠. 이걸 만족하면서 요 P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P의 Y좌표의 최대값 요거를 MK라고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은 MK를 구하는 과정이다. 볼게요. 원이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원과 접선과 원이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 접점이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 접선과 얘가 이루는 각은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쪽 각이라고 하면 이쪽 각이라고 볼게요. 이쪽 각이라고 하면은 자,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이쪽이 되겠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쪽 각이 세타와 같다. 자, 이거 교과 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점 O를 지나고 자, 점 O를 지나고 있게요. 직선 AB와 점 A에서 접하는 원을 C라고 할 때 AB와 자, 직선 AB와 점 A에서 접하는 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하는 원을 그리는데 자, 5점도 지나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이 선을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 원이 C가 되고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며 자, 이 삼각형 내부에 있으며 각 AOP와 각 AO 아까 P 요 각이죠. 이쪽 각과 각 BAP 요 각을 자, 같게 하는 자, 이걸 만족하는 점 P는 원 C 위의 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P점이 결국 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성질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일단 P가 지금처럼 여기 여러분 보면은 자, 요쪽 각이요. 요쪽 각. 이게 지금 원의 직선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러면 요쪽 각하고 같아지려면요. 만약에 요 선상에 어딘가에 P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요 각과 같은 게 아까 요 성질에 의해서요. 자, 요만큼을 호로 하는 원주각 이렇게 했을 때 요쪽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기랑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선상 중에서 원과 만나는 요 지점에 P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이렇게 원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원 C의 중심을 C라고 하면 이 원의 이 C의 중심을 요 점을 C라고 합니다.
C라고 하면 OAC는 45도이므로요. OAC. 자, 이쪽 각이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여기가 45도. 그럼 아까 요게요. KK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쪽이 45도예요. 근데 이게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쪽 각도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뭐 이쪽도 당연히 45도가 되겠죠. 이쪽도.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분의 K, 가다 그랬어요. 이 점 좌표는 여기 또 잘라보면 여기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1대1대 루트 2 비율이에요. 여기가 K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K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K가 되고 자, 여기 2분의 K면 이쪽도 2분의 K. 시점의 좌표가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됩니다. 가에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들어가면 되고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는 나이다 그랬어요. 반지름 길이는 요거죠. 요 길이는 그러니까 2분의 K에 루트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반지름 길이는 2분의 루트 2 K가 됩니다. 요 나가 요게 되겠죠. 여기 나.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는 PCO가 45도일 때 최대이므로 그랬어요. PCO 이쪽이 45도니까 요 P의 Y좌표가 가장 크려면요. 그림에서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위쪽에 있으려면 여기서 바로 Y축 방향으로 쭉 올라간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 각이 45도가 될 때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자, MK는 얼마다 그랬습니다. MK가 Y좌표입니다. 자, 이거의 Y좌표. Y좌표는 요 시점의 Y좌표에서요. 반지름 길이만큼 더해주면 돼요. 시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였고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K.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K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 다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에 알맞은 식을 FK, GK라고 하고 다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할 때 FP 플러스 G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식이 이거죠. 요게 다에 알맞은 수 P, 다 값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P 값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여기 가에 집어넣을게요. 가에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여기 요 P 값 들어간 거를 저기 P 값을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G는 나였죠. 나는 K가 들어갔을 때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2분의 1이네요. 함수값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해주면요. 4분의 이거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사라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요. 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B와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h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 따라가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x 플러스 b를 따라갑니다. 이럴 때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상 a, b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 함수가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일단 보면은 뭐 함수는 되겠죠. 함수 다 함수 맞으니까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요. 이 y축과 수직인 거 이렇게 즉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지만은, 여기가 안 만나죠. 여기가 이 곡선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요. 아예 안 만나도 안 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요게 1대1 대응의 조건이에요. 일단 1대1 대응 뭔지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이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되고요. 여기 반의 제곱 필요하죠? 1 더해주고 빼주고 마이너스에 이 부분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1 더해주면 2 이렇게입니다. gx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필요하겠죠. 1 더해주고 빼주면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hx를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똑같대요. 이거와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x 플러스 b입니다. 요 x 자리에 x 플러스 b가 들어가면 되겠죠.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둘 다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위로 블록, 이거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요. 0,k가 A 원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값이 이제 A고 이 값이 B입니다. 즉 A가 0일 때 상황이에요. 자, A가 0, 여기가 0 이렇게 볼게요. 자, A가 0이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가 있고 이 꼭지점이고 위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 함수가 그려지겠죠. 이 함수가 그려질 텐데 벌써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선을 그어보면 벌써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이 b값, k죠. 여기서 b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벌써 이쪽 왼쪽 부분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부분이 그려지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 절반만 그려지던가 아니면 여기 전에 일부만 그려지던가 이런 식이 돼야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값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는 a 원소다 그랬어요. 이번에 a가 마이너스 1, b 값이 4인 겁니다. a가 자 마이너스 1을 하면요. 아까 그래프가 아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b 값이 4인 경우에 자 이쪽 a보다 크거나 같은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를 대입해 보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쯤 어딘가 있겠고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4 빼기 2니까 2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2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아까 꼭지점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최종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1대1 대응. 그래서 이거는 원소다. 참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면요. 집합 m 플러스 b바 m, b는 a의 원소이고 m은 정수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일단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겠네. 그죠? 원소 되는 거. 근데 여기가 m이 되겠죠.
자, m인데 아까 요 값이요. 자, m 값이 즉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큰 쪽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m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이것도 되겠죠. 자, 이거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쪽 그래프 한번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 꼭지점이요.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여기 보면. 즉, 이 마이너스 2라는 선상에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 참수 모양이. 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이 작은 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쪽 그래프가 이쪽에서만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사이 이렇게 선을 걷을 때 만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내려와도 안 돼요. 너무 내려와도 안 돼요.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f에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한번.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이건 2 나왔고요.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1 나오네요. f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자, 요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f에 마이너스 4는 이게 너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가지니까 이쪽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이쪽 f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이 g에 x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대1 등이 안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래서 이 축이 요거 시작점 있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축이 이쪽에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요거 아까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까 축의 위치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 값이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m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돼요. 여기 fm 그 다음에 g의 m 플러스 b가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fm과 g의 m 플러스 b가 값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인 경우 f 마이너스 1이 2였죠. 이 값이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같아져야 됩니다. g의 여기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b는 벌써 여기 적용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b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요거 2 되는 거니까 이건 풀어볼게요. 요 넘어가면 4가 되고요. b 마이너스 2가 뿔마 2가 되고요. b 값이 넘어가면 4 또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요 조건 만족이 됐죠. 여기가 b가 m이 마이너스 1일 때기 때문에 지금 b가 4를 대입하면 만족하는데 0을 대입하면은 만족하지가 않죠. 얘는 안 됩니다. b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m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보니까 b는 4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고 아까 요거 니은에 구한 요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또 아까 f 마이너스 2 값과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값이 같아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 마이너스 3의 제곱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이 값이 이번에 1. 넘어가면 3 되고요. b 마이너스 3이 뿔마 루트 3. b 값은 3 뿔마 루트 3 이렇게 돼요.
이것도 아까 이 조건 보면요. 일단은 이제 m이 마이너스 2인 상태고요. 이거 플러스일 때는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면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이거 사라지고 나도 루트 3이 남죠? 그러니까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일 때는 안 되고요. 이거 플러스일 때는 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 나와서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b 값이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 보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고요. g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와 같아져야 돼요. 하나 작으니까 이것도 그냥 b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값이 마이너스 2.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 값이 0 돼야 되니까 b 값은 4가 되겠네요. 이것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m 값은 마이너스 3, b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b는 4. 즉 m이 마이너스 3일 때 b는 4. 그래서 m 플러스 b 더한 게 원수고요. 모든 원수의 합을 구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다 요만큼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은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8이니까 2 거기 3 더하면 5 더하면 5 플러스 루트 3 5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네요.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이 이 점 2,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4,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점을요 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a만큼 이동한 게 4가 되는 거죠. 자, 2가 4만큼 되려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1을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플러스 5 해주면 돼요. 그러면 4가 되겠죠. b 값은 4. 그래서 a는 2, b는 4. 더하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제곱값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요. 1차함수는 직선이죠. 뭐 길게 음수라서 뭐 이렇게 될 건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요. 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두 개.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요. 자, y 대신에 요거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x제곱 요거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6x 되고 플러스 1도 이렇게 좌변으로 넘기면 k-1은 0. 자,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의해서 이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가 나와야 되겠지.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으로 볼 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판별식 써보면 또는 요 1차항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4로 나눈 4분의 판별식을 써도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고요. 4로 나눈 거는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됩니다. b-는 b의 절반입니다. 요거 이용해 볼게요. b-제곱 이거 절반은 3이니까 제곱해주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여기 다 c입니다. 빼주는 거기 때문에 가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k가 우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k는 10보다 작다.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이 보니까 이거는 1차고요. 이 식은 2차가 되겠네요.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를 소거시켜가면서 푸는 겁니다. 1차가 있는 경우는요, 소거시키기가 쉬워요. 즉,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그 문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y를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 x제곱이니까 이건 건들지 말고 y만을 소거시킬게요.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y만 넘어가면 되겠죠.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한 식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y라는 문자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미지수가 소거가 되는 겁니다. 4x제곱 마이너스 6y y 대신에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3은 0. 그러면은 이건 일반적인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4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9는 0. 그리고 인수분해 보면요. 2x, 2x가 되고 9니까 3, 3.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값은 여기서 2분의 3, 이거 똑같죠? 2분의 3. 중근이 나와요. x값은 2분의 3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y값은요. 이거 구한 2분의 3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2 곱하면 3 되고요. 빼기 1하면 2가 되겠네요. 이게 알파값, 이게 베타값.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일차함수 fx, gx가 있다. 직선 y는 fx와 직선 y는 gx가 서로 평행할 때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두 직선이 있는데요. 평행하대요.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요. 절편은 다르면 되겠죠. y절편은 다르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니까 다르고요. 이 기울기 값만 같아지면 됩니다. 즉 2분의 a와 b분의 1이 같아지면 되겠네요. 양변에 2b 곱하면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개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럼 a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나오고. 자, ab 값은 결정이 됐죠. 2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고요. 그럼 여기 일단 2a 플러스 b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최소가 되려면 결국은 이 값의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합의 모양이고 이거는 곱의 모양이죠.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평기를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원래는 2가 1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곱하면 이렇게. 실전에서 그냥 이거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써보면 이 부분만 쓸게요.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이거 두 개의 곱 2ab 되고 뒤에 있는 4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4 똑같고 이 부분만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ab 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요. 1을 대입을 해주면 루트 4 루트 4는 2고요. 곱하기 2 하면 4. 거기다 4 더하면 8.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 8. 이 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은요,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풉니다. 이 식을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 더하기 3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kx가 공통으로 보이죠? 이거를 제가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제곱. 그 다음에 2하고 6이니까 8a. 그 다음에 2, 6, 12에 3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2차 방정식 모양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3, 5, 15에 둘 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a 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kx를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가 됩니다. 요 값이 0이 되고 이렇게 0이 되는 거 풀면 되겠죠. 풀면 되는데 문제는 자, 실근도 나오고요. 허근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실근 나오고 허근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요 2차 방정식 내에서 요 하나 내에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실근 하나 허근인데 요거 보면은 요거 이제 함수를 한번 볼게요. 2차 함수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죠. 똑같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더 높게 그려져요.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얘는 더 높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실근을 안 가지면요. 얘도 안 갖는 거예요. 얘가 허근이면 얘도 얘까지 허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실근이고 하나가 허근이려면 하나는 실근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떠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게 여기 플러스 5 큰 거. 즉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실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근 가지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판별식을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판별식은요 k제곱 마이너스 4ac면 20 자, 이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요. 즉 k제곱은 여기서 12보다는 크거나 같죠.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넘어가면 20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니까 어차피 k 값이 3은 안 되죠. 4가 되겠네요. 4, 4, 16이니까 5는 또 안 되죠. 5, 25니까 k 값은 자연수 하나 4만 같습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f가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고 가조건 f.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는 4다 그랬어요. 일단 요거 한번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대응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 합성함수 한 번 더 가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자, 합성함수 간 값과 요 값이 있는데 합이 4가 나왔죠. 자,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를 가면요. 최대값은 어차피 2값이 나옵니다. 2. 2보다 더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결과도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더해서 4가 됐죠. 자, 이런 경우는 각각 다 2. 이 값도 2가 되고 이쪽 값도 2가 되는 자,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나오겠네요. 역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한 거 보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이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 두 개를 연결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출발해서 F라는 함수를 거치고 또 거쳤을 때 2로 나와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에 출발할 때 자, 이거 세 개 어딘가를 거쳐가지고 2로 가야 됩니다. 2로 가는데 만약에 여기로 가면요. 여기로 가면 여기랑 이쪽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F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1로 가야 되겠죠.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우수 따지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일단 나조건도 한번 볼게요. k가 0과 1일 때 자,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f 마이너스 2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만족해야 되고요. 자, 1 대입해보면 f1과 f 마이너스 1 자, 이거 곱이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뭐 이거 일단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이죠 우리가. 자 2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죠. 근데 2가 없어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요 마이너스 1은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는 경우와 1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하나 더 그렸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긴 0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요. 자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2로 가야 되겠죠. 여기는 2로 이렇게 가고 모양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또 2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1이 0으로 갔죠. 이 경우 자,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F1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겠죠. 자, F1은 자, 요거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나 1로 가야 됩니다. 요거 잠깐 생각하기 전에요. 요쪽 그래프 다 그려놓고 볼게요. 아까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려지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 모양을 다 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요. 좀 화살을 세 군데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마이너스 1이나 1로 가야 되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치면요. 자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면은 얘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 방향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는 1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F0과 F-2를 곱했을 때 0으로 작거나 같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자, F0은 2가 나오고요. 이 값은 2가 나오고 F-2는 1이 나와요. 곱하면 2죠. 2는 0으로 작거나 같다가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자, 요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자, 1이 여기로 가는 경우 한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 안 됐죠. 그럼 이제 1이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이쪽도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 1도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남은 게 요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그럼 요것도 확인을 해 볼게요. 자, F0 자, 0은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곱하면 음수 나오죠. 자, 이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거를 모양을 하나 찾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이거 볼게요. 자, 6 곱하기 F0 자, F0 값은 2로 갑니다. 이거 2니까 2, 6, 12가 되고요. 자, F1 값은 자, 1은 1로 가요. 이 값은 1이니까 곱하기 5 하면 5가 되고요. 자, F2는 2는 마이너스 2로 갑니다. 2 곱하면 마이너스 4. 이거 3개 다 더하면은 13이 되겠네요. 일단은 자, 이 상황에서 13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쪽 둘 다 그릴게요. 이렇게 가고 1이 2로 가니까 1이 2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 1로 갔죠. 이때는 이거 지우고 자,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경우입니다. 1. 그럼 F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 나오려면 자, 1은 2로 가네요. 2로 가니까 이것도 딱 고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2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게 아예 생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이거 하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4, 8, 16, 32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의 모든 원수의 합은 자, B 차집합 A의 모든 원수의 합이 6배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딘지 A,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A 합집합이니까 일단 A는 포함될 거고요. 이 부분과 B의 여집합이니까 B 바깥쪽 부분 이렇게. 결국 여기는 요 순수한 B 있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네요. 자, 여기에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이죠. 자, 요거에
자, 원소의 합이 6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6배 해준 게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 그러면 일단 요 부분에 원소의 합을 K라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6K가 되겠죠. 결국 이 전체는 이거 두 개 더한 7K가 되겠네요. 7K. 근데 원소가 전체 집합이 이거니까 이걸 다 더해보면요. 이거 다 더해보면은 63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63. 이 값이 63이 돼야 돼요. K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B에 해당하는 순수한 B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의 합이 9.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2개부터 4개 사이다 했는데요. 합이 9가 되려면 일단 16이나 32는 안 되고요. 1, 2, 4, 8 여기서만 보면 되는데 9가 되는 것이 1하고 8 이렇게 있으면 9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보면 9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가 1과 8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1과 8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래요. 5개. 그러면은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요 순수한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겠네요. 요거 3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원소 중에서요. 1, 8을 제외한 원소 중에서 3개를 가지면 되는데 원소의 합이 최소인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 2, 4, 16을 가지면 되겠네요. A집합이 2, 4, 16 이렇게 되면은 가조건, 나조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 합을 구하면 22가 되겠네요.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 OABCD가 있다. 내선분 OA, OB, OC, OD 위에 4점 EFGH를 OE, OF, OG, OH가 B가 되도록 잡는다. 두 정사각뿔의 부피의 합이 2 루트 2이고 선분 AF의 길이가 2일 때 사각형 ABFE의 넓이를 S라고 하자. 32 S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이 모서리가 똑같다고 했어요. 일단 A라고 했죠. 이렇게. 요 안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거는 이렇게 B로 같은 정사각뿔입니다. 부피 합이 2분의 루트 2라고 했어요. 먼저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자, 이거 밑넓이는 A 곱하기 A에서 A제곱 되겠죠. 밑넓이는 A제곱. 그럼 이제 높이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높이는 자, 요거 이렇게 중점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5에서도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연장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A면 여기다 루트 2를 곱한 루트 2A가 되겠죠. 정사각형이 있을 때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요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A면 이거 루트 2A 그럼 요거는 여기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A가 돼요. 그리고 여기 수직이니까 요 삼각형을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쪽 길이 A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A입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돼요. 거기 루트 씌우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해주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A 제곱. 그래서 이거 빼주면 2분의 1 A 제곱이고요. 루트 2분의 1이고 이로 해주면 2분의 루트 2 A.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너무 같아져요. 이것도 높이가 2분의 루트 2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2분의 루트 2 A. 그리고 뿔이죠. 뿔인 경우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줍니다. 6분의 루트 2 A 세제곱. 여기에 큰 사각뿔의 부피가 되고요. 이 작은 사각뿔, 요거의 부피는 요거 B만 바뀌면 되겠죠? A였던 게 B로 바뀐 거니까요. 6분의 루트 2의 B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합이
2루트 2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6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 6분의 루트 2의 b의 세제곱 더한 게 2루트 2.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2로 나누면은 루트 2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을 곱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12. 이렇게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F의 길이가 2라고 주셨어요. 여기서 A에서 F 길이, 이 길이가 2라고 주셨습니다. 요 OAB를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지우고 자, OAB 정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A, 한 변의 길이가 A고 자, 여기서 B만큼 했을 때 이렇게 자,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식 하나 알아내야 되는데 나머지 이쪽 길이 볼게요. 전체 길이가 A니까 B를 빼주면 여기는 A-B가 되고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일 때 우리가 여기 각도가 6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이요. 여기 30도, 60도 비율이 나오죠. 1대 루트 3대 2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요거의 절반입니다. 2분의 a-b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길이는 a에서 전체 길이 a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a에서 이걸 빼면은 a는 2분의 2a니까 빼주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이쪽 길이는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이쪽 길이가 나와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의 a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한번 쓸 수 있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써보면 이거 제곱은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제곱은요 4분의 3이 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빗변의 제곱 4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4 먼저 곱할게요. 4 곱하면 여기 4, 4, 16이 될 거고요. 전개시켜보면 여기 a제곱 나오고 여기 3a제곱 나와요. 4a제곱 여긴 2ab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에 3이니까 마이너스 6ab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a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제곱이고 3b제곱이니까 4b제곱 16 4로 한번 다시 나눠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4 그래서 요 식이 나옵니다.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4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우리가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요. 이거 3차죠. 3차고 얘는 2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그런 연립방정식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징을 좀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보면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해서 이 모양과 똑같이 나오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요 값이 지금 10인데 자, 요 값이 4니까 요 값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a 플러스 b 합.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곱의 값을 좀 알 수 있어요. 요걸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요. 빼기 3ab를 해주면 요 값과 같죠. 이 값이 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이거 3을 대입해주면 제곱해주면 9가 되고요. 9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b가 3분의 5 그래서 여기서 ab는 3분의 5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또 뭐 b는 3-a 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ab 값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최종 목표가 뭐 a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 ABFE, ABFE 요 사각형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큰 정삼각형에서 작은 정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우리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a일 때 큰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이렇게 돼요. 작은 거는 4분의 루트 3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4분의 루트 3에 여기 인수분해해주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자, 이 값을 알아내면 되는데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요것만 구해내면 돼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요거 우리가 알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용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즉 3의 제곱 9고요. 그 다음에 ab 값이 3분의 5니까 3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7에서 20 빼니까 3분의 7. 그리고 이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양수니까 루트 3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4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되고 3 루트 7. 자, 이 값이 S가 됩니다. 최종 답이요. 32 곱하기 S제곱이죠. 이거 제곱해주면 밑에는 16분의 9 곱하기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 이렇게 돼요. 약분되면 2. 2구 18에 7 곱하면요. 7, 8, 56 이렇게 되고 126. 최종 답은 12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수 a, m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를 fx는 ax제곱 이차함수고요. 이렇게 이차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mx 플러스 4a 직선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라고 하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gx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a와 b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원점 O를 지나는 원C가 있다. 이 AB를요, 지름으로 하고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이 이 원점 여기도 지난다는 겁니다. 원 C와 곡선 Y는 fx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원 C와 곡선 Y는 fx가 만나는 4점 중 OA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자. 자,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AB, O 말고 또 하나 만나는 점. 이 점을 P라고 하자. P의 좌표는 K, FK이고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삼각형 AOB의 넓이 5배일 때 ABP 요 삼각형이요. AOB 요 작은 삼각형 넓이의 5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FK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 이 K 값을 구해서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A, M 이런 값도 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 A, B가요. 두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교점을 구해보면 이거 같다고 하고 여기서 AX제곱은 MX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서 보면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는 0이 되고요. 요거의 두 근이 A와 B의 X좌표가 돼요. 요거의 X좌표.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공식이. 여기서는 A분의 M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죠. 곱하면 합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M,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이 또 원점도 지나죠.
그 요점도 지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원을, 특징을 좀 우리 잡아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A, B가 지름일 때 특징이 있죠. 지름이고, 이 원 위에 어떤 점이라고 한다면, 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90도가 되죠. 지름에서 원주각을 그리면 90도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90도가 되는 성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90도가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원 위에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특징이 요 AO와 OB가 수직.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점의 좌표를요. X좌표가 알파니까 알파, 자, Y 값이 자, F나 G에 대입하면 되는데 F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베타니까요.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A 베타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 이런 원점. 그래서 OA의 직선의 기울기는요. 얘에서 요거 X좌표 변화량 분의 Y좌표 변화량. 그럼 알파 분의 A 알파 제곱. 그리고 O와 B 사이의 기울기는요.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0. 베타분의 A 베타 제곱 빼기 0이니까 A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한 값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알파나 약분되고요. 베타도 이렇게 약분되고요. A 제곱의 알파 베타인데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아까 여기서 구했죠.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넘겨서 나눠주면은 A 제곱은 4분의 1. 그래서 A 값이 뿔마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양수 AM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 값 구했으니까 이제 fx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gx는 mx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되겠네요. 자, 아직 이제 m 값은 아직 못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점 볼게요. P점에 우리 x좌표를 k라고 했죠. k 그러면은 자, y좌표는 마찬가지로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 k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a 구했으니까 a 대신에 2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2분의 1. 그럼 여기 수직 조건 이용할게요. 또 요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요 AP의 기울기는요. X좌표가 알파에서 K죠. 알파 마이너스 K분의 2분의 1 알파 제곱 빼기 2분의 1 K제곱 2분의 1 알파 제곱 빼기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BP의 기울기는요. 베타와 하면 되겠죠. 이거 알파일 때 이 베타만 바뀌면 돼요. 여기서 알파 자리에 베타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곱한 게 마이너스 1. 자, 이거 풀어보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K와 알파 플러스 K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약분될 거고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K만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분하고 나면은 2분의 1에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K와 베타 플러스 K 곱이 이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이거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전개시키면 알파 베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파 K와 베타 K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K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M이죠. 그래서 여기서 A분의 MK 이렇게 플러스 K제곱이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마이너스 4라서 찍고요. 자, 이거 K로 묶어보면 K 플러스 A분의 M 이렇게. 근데 아까 A 값도 구했죠.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보면 여기 2M 되겠네요. 근데 K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2M인데요.
자, 0은 K값이 0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말고 0,0 말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K값이 요 K값이 마이너스 2m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쓸까요? K는 자, 마이너스 2m과 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넓이가 나왔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쪽 작은 삼각형 넓이의 5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 B. 자, 밑변으로 보면요. 자, 요거 높이 하고 요 삼각형에서도 밑변 공통으로 갖고요. 요거 높이죠. 자, 높이가 5대 1이 되면 되겠죠. 넓이 B 가지고 5대 1이니까. 요 높이는요. 어떻게 가냐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 직선은 gx가 되겠죠. y는 mx 플러스 2. y로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자, 여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k, 2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볼게요. 공식, 거리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루트고 이게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할 건데 지금 어차피 여기 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k 값이 아까 마이너스 2m이었죠? 이걸로 바꿔서 보고 할게요. k는 마이너스 2m 제곱해주면 4m제곱인데 2분의 1 해주면 2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점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m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2m제곱을 대입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D1이라고 할까요? 요 거리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D2라고 하겠습니다. D2를 구해보면 루트에 이거 똑같으니까요.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요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 점이 아니라 자, 요 점이네요. 자, 요 점 0,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0, 0 대입하면 그냥 2만 남겠네요. 2 이렇게. 그리고 자, 요 길이가 요 길이의 5배와 같아야 돼요. 분모 똑같죠? 똑같으면은 이 분자만 비교하면 되니까 요거 5배 해준 게 여기와 같다. 5배 해주면 10 되겠네요. 10. 그래서 절대값에 요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도 상관없겠죠? 요게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10. 그러면 4m제곱 마이너스 2가 뿔마 10이 되고요. 4m제곱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10이고요. 마이너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8. 4m제곱은 양수죠. 음수 이거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m제곱은 3. m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구했네요. 일단 k값이요. 마이너스 2m이니까요. 루트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되고요. k는 마이너스 2루트 3. 자, 구하고자 하는 게 fk와 g의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 m값이 루트 3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fk는요. 요 함수에 k 즉 마이너스 2루트 3을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해주면 제곱해주면 12가 되고요. 2분의 1 곱하면 6 되겠네요. 이 값은 6이 되고요. g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루트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 함수에는 2루트 3을 대입합니다. 루트 3 곱하면 6이 되고 더하기 2 하면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6, 8, 48. 최종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